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 환자 수가 매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정부는 어제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 패스 대상 시설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고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지만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앞서 보시는 것처럼 방역 패스 확대에 반대한다는 고등학생의 국민청원이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김경우 교수님 모시고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첫 오미크론 확진자 나왔고 오늘 0시 기준으로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진단도 오래 걸리고 역학조사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이제 기정사실인데 그것이 언제 확인될 것이냐. 특히 이제 전국 확산,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미 지역사회 감염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역학조사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외국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좀 언어 문제라든지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되지 못하면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역학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방역망 내에서 빠져나간 확진자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추가적인 확진자들이 계속 N차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될 것인가라는 요인들을 따져보게 되면 아무래도 확산에 더 악화되는 요인이 이제 겨울철이라는 거, 그리고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좀 방역 긴장도가 좀 완화되어 있다는 점. 등이 있는데 또 이제 한 가지 희망을 가져볼 것은 이제 예방 접종이 이 확산을 좀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백신이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확인된 43명 중에서 지금 백신 완료자는 14명이니까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존의 예방 백신이 오미크론 감염 예방에 한 80% 이상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더 나중에 좀 데이터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아무래도 또 겨울철 질문이 연말 연시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쓰고 짧게 대화한 정도였고 또 저 홍콩의 사례를 봐도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를 통해서 지금 감염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더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지 않을까. 정말 백신이 맞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감염 전파 위험은 이제 비말 전파 위험, 직접 접촉한다든지 또 기존에 우리가 오미크론 나오기 전에도 알파라든지 델타의 감염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뭐 에어컨 바람이라든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 부분은 아닌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작은 비말이 특히 이제 건조한 환경에서 더 비말 전파 거리가 특히 바람을 타고 더 멀리 갈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실내 공기라든지 식당 표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든지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과 표면 소독, 적절한 실내 환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해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청소년 방역 패스입니다. 지금 논란도 굉장히 되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을 갈 수 없다는 얘기라서 이건 뭐 사실상 강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상대로 추진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청소년 예방 접종은 필수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다. 꼭 맞아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백신 전국 국민들이 접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인가라는 건데 지금 이제 반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니까 네. 일단은 뭐 절대 안 맞겠다라는 분들보다는 그동안 좀 맞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조금 망설이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또 강제로 맞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약간 좀 반발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네.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의 어떤 자유 의지나 동기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데 하려고 했던 건데도 누가 뭐 억지로 하라 그러면 또 좀 반발심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심리가 하나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좀 방역 정책을 좀 잘못한 것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확산세를 높인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또 이런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데에서 또 공평하지 않은 부분, 종교 시설은 왜 적용하지 않느냐라든지 그런 형평성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충분히 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더 강제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뭐 2월 1일까지는 그래도 1차라도 맞은 학생들은 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2차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조금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그 대신에 강조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자. 바로 2월부터 적용하기보다는 1차도 좀 인정해 주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로 가보자. 자,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안전할까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실제로 좀 나온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국내 자료만 하더라도 이제 18세 고3 접종 데이터도 있고 또 16에서 17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종률이 꽤 높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상 반응 신고율 같은 경우에도 한 0.25%. 0.25%.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 반응 중에서도 98%는 대부분 일반적인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이상 반응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위중한 이상 반응, 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은 2만 분의 1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심근염이나 식남염 같은 경우에도 10만 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 정도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조심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경증으로 끝나고 일상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이상 반응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 같은 경우에도 예방 효과, 중증 예방 효과도 있는데 사실은 앓고 나면은 굉장히 후유증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피로감이라든지 또 브레인 포그라 그래서 집중하기 어렵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꼭 백신 접종을 맞고 뭐 학교와 학원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선생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위중증 사례를 보신 분들과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서 위중증으로 가는 사례를 놓고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부스터샷, 뭐 돌파 감염 얘기들이 들리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백신을 안 맞아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의 어떤 위중증,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끼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통계 같은 경우에 18%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심하게 앓고 폐렴이라든지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맞으셔야 되고요. 네. 또 학습권, 건강권 모두 다 중요하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또래들끼리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의 이득이 훨씬 크다.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